네, 그럼 이제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벽에 취임식이 열렸고요.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장 어떻게 과연 움직일 것인가 많은 분들이 주목했는데 일단 시작 자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시작 때는 양 시장 모두 다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불확실성 해소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이내 많이 오래가지 못하고 추세가 꺾였고요. 오늘 양 시장은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안에 숨어있던 움직임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송률, 박춘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드디어 디데이가 됐고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업종들 좀 나뉘는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별하게 큰 흐름은 없었다. 아직까지 눈치 보기 장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일단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이 조금 어느 정도 좀 탄력을 좀 받았는데 그렇다고 눈에 띄게 받았다라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좀 어느 정도 좀 입질 매수 정도, 만약에 메이저 수급이 있다면 입질 정도는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통 그리고 조선하고 방산, 원전 쪽이 좀 움직이면 또 로봇도 조선주랑 최근에는 같이 엮여서 용접, 협동 로봇, 용접 로봇 이렇게 해서 로봇주도 같이 움직이는데 역시나 좀 같이 움직였던 흐름도 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른 이슈를 떠나가지고 지금은 너무 이 업황이 좋고 뭐가 좋고 아무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세가 너무 비싸면 따라가기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절대 높은 시세에 따라가지 마시고 일단 눌림목이라든가 저렴한 시세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업종으로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확실성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하나하나 해소가 되고 있다고는 쳐도 우리는 다음 주에 또 긴 연휴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탄력이 없어 보이는 건 맞는데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호재로 볼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크게 반영되지는 않는 모습이었고 윗꼬리를 달거나 그런데 반면에 또 악재가 될 만한 한마디에는 바로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전지거든요. 어제 사실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정말 바닥 저점 찍고 좀 탄력받을 수 있나? 올라갈 수 있나? 이제 불확실성 해소된 건가 하는 분석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린 뉴딜 폐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얘기 때문에 오늘 또 결국은 급락했어요. 일단은 제가 최근에 TV방송에서 2차 전지를 얘기 안 했다는 점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려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찬물을 끼얹은 그런 격인데 사실 저는 오늘 놀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말 솔직한 사람이에요. 대선 기간 때 했던 얘기를 하나씩 빠르게 실행을 옮기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투자 심리가 더욱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정말 좋습니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사실 빠르게 정책 반영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메이저 수급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2차 전지라든가 트럼프 피해 업종 중심으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빠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가장 큰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IRA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가이드라인조차 제시가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리스크가 더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약간 중점적으로 기대했었던 그런 법안 같은 경우는 빠르게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약간 지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약간 반등하는 그런 기색은 크게 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상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높은 상황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점에서는 뻔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약간 저평가 상태에 있는 과대낙폭 종목 위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투자 전략에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게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전 템베거에서 보여줬던 송률 매니저의 투자 전략을 보면 정말 이 저점 공략을 잘한다라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워낙 저점에서 공략을 해서 더 이상 떨어질 곳은 좀 폭을 줄이고 올라갈 곳만 남겨두고 시간을 흐름에 따라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많이 세워서 우리 애청자분들한테는 눔률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그러면 2차 전지 정말 이제 바닥 오고 누워 있다라고 판단되는 기점이 있다면 또 소개해 주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리스크가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불확실성 해소가 돼야 됩니다. IRA죠. 이 법안을 축소할 건지 폐지할 건지 뭔가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메이저 수급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서서 봤던 이제 기사 중에서 석유 천연가스 증산을 예고하는 발언도 있었다.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도 힘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뭐 자연스럽게 에너지라고 하니까 우리 정유주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관심이 모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솔직히 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유주 하면 실질적인 정유주는 몇 종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네, 몇 종목이 안 되고 그 외에 지금 이제 뭐 유가가 갑자기 뛴다던가 뭐 뭔가 천연 재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이제 중소형주들이 또 소형주들이 이제 뭐 급등락 단기적으로 급등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잠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S-오일이라는 종목인데, 자, S-오일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역시 꾸준하게 지금 하락세입니다. 꾸준하게 하락 추세를 맞물고 있고요. 맞물리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저점이 신저점이 하나 잡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두 번째 저점이 어디에서 잡혀 있느냐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신저점이 여기 하나 잡혀 있는데 두 번째 저점이 어디서 잡히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느냐. 자, 그렇다면은 이 두 번째 저점을 여러분들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저점이 잡히면 이제는 하락 추세가 멈췄구나. 추세가 이제 바뀌겠구나. 하락을 멈추고 이제는 상승 추세로 좀 돌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모든 종목은 이런 추세로 봐야 됩니다. S-오일, 그다음에 GS 신저점이죠. 그다음에 뭐 SK이노베이션. 자, 이런 종목들은 보시게 되면 이제 얘는 여기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작년 중간에 이제 8월에 한번 저점이 잡히고 그 다음 저점이 조금 더 높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 이 아이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조금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큰 추세 통로에서는 상승 추세 통로를 타고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수혜주를 찾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저점을 조금씩 높이는 종목이라든가 저점을 마무리한 종목들 위주로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다가 만약에 분명히 이제 여기에서 지금 차트 아직 계속 지연되고 있죠. 수급이 한번 터질 겁니다. 이렇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예.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대형주라 하더라도 여기 얘가 지금 뭘 보고 계신 겁니까? 18조 8천억짜리 종목이거든요. S-오일인가요, 계속? 네,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SK이노베이션인데 예. 지금 이제 이렇게 18조 8천억짜리 종목이라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질 때 이렇게 움직이다가 거래량이 터질 때 아마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거래량이 지금 보시게 되면 뭐 한 2-30만 주 정도 되는데 맞아. 오전 거래량이 이거보다 더 터지면서 뭐 한 3-40만 주 터지면서 주가가 조금 3-4% 올라간다. 그럼 그때부터 바라보셔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미리 들어가지는 좀 마시라고. 그러니까 정유주가 현재 시점에서는 큰 매력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현재는 진짜 솔직히 매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주도 많이 없고 관련주가 직접 관련주가 거의 없으니까. 네, 많으면 그리고 또 테마가 확 살아나거든요. 근데 얘는 좀 관련주가 몇 종목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네. 뭐 사실 트럼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저희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조선, 방산, 원전, 뭐 우주항공, 뭐 여러 가지 맞습니다. 더 관심 받는 부분이 많으니까 굳이 뭐 정유 쪽으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 여신에서 만났던 기사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드려봤고요. 이제는 오늘장을 바라본 투자자들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주주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시장에 대한 주주 여러분들의 궁금증 체크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먼저 투자자의 의견 다양하게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취임식 때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공석이여 어쩐다냐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공교롭게도 트럼프 1기 출범 때 박근혜 정권의 탄핵 정국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이 정치적 공백 이어지는 만큼 퍼스트 아메리카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그 전략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행정명령 서명소
거봐라, 트럼프제는 진짜 한다니까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서명한 그 펜을 던지는 퍼포먼스까지 있었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 80개 중에 78개가 폐기된 만큼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한 내용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래는 관세를 어떻게 하려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냐, FTA까지 건드리겠는데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기사에서도 살펴봤듯이 한미 FTA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국도 보편 관세를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지 영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통에 더 많은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장 굉장히 크게 움직였던 업종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차 전지는 트럼프 한마디에 추풍 낙엽이어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줄줄이 급락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친환경 반대가 아니라 화석연료 그리고 시장성으로 경쟁해라라는 것 같은데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파리 기후협정까지도 재탈퇴가 결정이 되면서 친환경 안에서도 태양광이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대로 미국이 중국을 잡으려면 한국의 태양광은 살아난다. 이 이야기가 있듯이 친환경에 대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성 가자는 건 예상 못했다 올라와 있는데요. 화성에 성조기를 꽂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국내 우주항공도 함께 올라갔던 만큼 피해 그리고 수혜 업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투자자의 의견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펜을 던졌군요. 제가 그 장면은 보지 못했는데 이 트럼프의 펜은 늘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원래 취임식 때 이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하고 1호 행정명령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주목을 받는데 보통 이제 그 행정명령을 만년필로 사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만년필을 잘 안 써요. 예, 사인펜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또 뭐 강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뭐 오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인펜을 쓰는 모습이었고 자 이렇게 강인한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재선포했고 이제 트럼프 2기가 공식 출범했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짜야 하고 또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짜야 하냐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단 뭐 섹터 나누기 전에 전반적으로 뭐 트럼프 입, 머스크 입 계속 주목하면서 우리가 따라가면서 투자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오늘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에 빠른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앵커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는 있겠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너무 우리가 불확실성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오프닝 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솔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선거 기간 때 했던 얘기를 고스란히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련주를 체크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래도 우리가 불확실성의 가능성을 안 둬도 되는 건 뭐냐면은 기존에 했던 내용들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사실 시장에도 어느 정도 선반영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누워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지금 정유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고 원전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상반기까지는 못해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 발언을 체크할 필요는 있겠고 다만 이게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대감에서만 움직이지 않고 어느 정도 실적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반기 이후부터는 직접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 중심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대응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은 최근에 계속 언급 드렸던 거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 매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전 오늘 좋았습니다. 원전 좋았었고 자 그러면은 아직까지 안 움직인 수혜 업종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조용했거든요. 재건도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빨리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기 때문에 재건 쪽도 다시 한번 기대감이 돌 수 있겠고 그리고 약간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고 하면 우주항공 쪽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올해 모멘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모멘텀이 있고 지금 미국 중심으로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체크하셔야 되고요. 재건 쪽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취임하고 나면은 뭐 휴전 금방 뭐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재건주가 아직은 좀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 좀 질문을 바꿔서 드려볼게요. 트럼프 그리고 머스크 입에 따라서 발언에 따라서 그때그때 투자해갖고 수익을 내는 분들이야 이런 플레이를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나는 정말 그런 거 지친다 힘들다 다 따라가기 어렵다 하는 분들은 뭐 이렇게 쭉 그냥 투자해놓고 기다려서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특정인의 발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곳이 있다면 어느 쪽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우리가 늘 했던 이야기가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그쵸, 뉴스 제목이 예.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뭐 관세 전쟁이니 관세 폭탄이니 뭐 등등등 이야기들이 많았고 또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요. SNS 뭐 아침만 되면 SNS에 뭘 어떻게 써가지고 뭐 어떤 업종이 급락하고 어떤 업종이 막 급등하고 막 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저는 정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업종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예. 결국에는 일단 차트를 먼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차트를 본다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시세를 찾는 거거든요. 좋은 기업이 시세가 좀 괜찮을 때 그때 좀 지켜보자는 이야기인데 아마 저는 그런 답이 좀 로봇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로봇은 이런 영향들 뭐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길게 봤을 때는 우상향할 것이다. 네, 그리고 뭐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이제 님 대통령이라고 하면 되죠. 예. 대통령이 뭐 조선은 뭐 우리 한국의 조선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 뭐 등등등 이런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조선주들도 많이 움직이고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혹시 뭐 로봇 쪽도 뭐 우리 뭐 한국 쪽에 좀 도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가장 근접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또 로봇 관련 섹터들 흐름 자체가 뭐 나쁘지 않고 이제 하락 추세를 거의 마무리하고 또 이제 우상향하는 추세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봤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로봇주 뭐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예. 일단 로봇주 한번 좀 업종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새해 첫 거래일부터 가장 뭐 빵 하고 쏘아 올렸던 게 바로 로봇이었으니까 그리고 많이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해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환율 얘기도 좀 해보죠. 환율이 물론 1,440원이라고 하면 뭐 예전에 생각해 보면 많이 높아요. 1,400원만 넘어가면 일단 높은 수준이니까. 근데 또 최근에 1,480원대까지 올라갔던 거 생각해 보면 많이 안정을 좀 찾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외국인 수급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은 일단 환율이 좀 진정이 됐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앵커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환율이 떨어졌는데도 외국인 수급이 왜 안 들어오냐. 자, 오늘 환율이 하락한 거는 일시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달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약세론자입니다.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 가장 큰 이제 달러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사실 증권가에서도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1,500원도 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지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외국인 수급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불확실성 계속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일시적인 지금 연출로는 약간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환율이 진짜로 안정이 되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1,400원 초반대가 아무리 못해도 한 달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이 수치만 가지고서는 뭔가 확신에 갖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환율은 1,500원 부근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굉장히 일회성 조정이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1,440원까지 좀 떨어졌지만 이 트럼프 2기 속에서 머지않아서 1,500원 다시 올라갈 것이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네. 알겠습니다. 강달러 기조가 언제까지 또 얼마나 세게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2차 전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또 관련해서 주목받는 게 신재생 에너지 쪽이거든요. 태양광이나. 이런 쪽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뭐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를 했는데 자,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앵커님 하신 말씀이 궤가 같죠.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나 결국에는 탄소 배출을 감소하겠다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궤가 같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파리 기후 협약인데 이거는 국제적으로 이제 지구의 온도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하자 하면서 국제적인 협약입니다. 근데 이거를 탈퇴를 했어요. 탈퇴를 하면서 어디 업종의 모멘텀이 약해지냐면은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2차 전지 모멘텀이 약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강하게 지금 리스크가 더해지고 있는 게 바로 풍력하고 태양광입니다. 뭐 풍력이야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안 좋게 이렇게 언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투자 심리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구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는 빠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반대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남겼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랐던 그런 이제 상승 매물도 나오기도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투심이 꺾였다는데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저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파리기후 협약 탈퇴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석유, 원유, 천연가스랑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전에 대선 기간 때 약속했던 그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이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동안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과대낙폭일지어도 지금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상방을 제한하는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약간은 우리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해서 주목받았던 섹터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오늘 가지고 온 토픽 종목은 과연 이러한 분석 속에 묻어 있는 종목일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토픽 종목 보시죠. 자,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나왔고요. SBB테크가 나왔네요. 역시나 두 분의 이야기 속에서 묻어 있는 그런 토픽이라고 선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HD 현대 인프라코어. 뭐 앞서서 말씀해주신 러우 전쟁 휴전 관련된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뭐 재건하면은 거의 대장주격인데 사실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건설기계에서 1위 랭커를 한 기록이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또 최근에 작년 실적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판매량이 좋았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굴착기가 729대가 팔렸는데 전년 기간 대비했을 때 87% 증가한 수치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실적으로 봤을 때는 미미한 영향이긴 하지만은 자, 중요한 거는 중국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에서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지원책을 펼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기계 쪽도 다시 한번 부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을 더해줄 수 있는 시점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지금 군산 사업장 같은 데다가 한 1,168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지금 양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방산용 엔진 그리고 초대형 발전 엔진 그리고 배터리 패키지 사업을 영위하겠다라고 밝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자, 여기서 생산한 양이 작지가 않습니다. 1,100억 하면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생산하게 되는 엔진은 방산 엔진 한 120대 정도 되고요. 특히 이제 전기버스 3,000여 대 들어가는 배터리 패키징도 여기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방산과 배터리 모멘텀도 더해줄 수 있겠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실적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 매출액 한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눌림목 구간에서는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만나봤고요. 자, 다음은 로봇을 강조해 주셨던 우리 박춘현 매니저가 감속기 쪽이네요. SBB테크. 네. 아무래도 뭐 로봇 하면 일단 감속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예. 자, 뭐 SBB테크 뭐 감속기도 만들고 있고 진공, 고온, 부식 등의 뭐 이런 특수 환경용 베어링도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기술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주주가 KPF입니다.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과도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 메이저 수급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은 최고점이 재작년 보게 되면 23년 3월 달이요. 95,000원짜리였습니다. 95,000원짜리가 지금 23,000원권에 있어요. 상당히 저렴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9만 원짜리가 2만 원권에 내려와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돼 있느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요. 대부분이 저는 이제 뭐 주식을 좀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좀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거래량이 터지고 이 터진 날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요. 뭐 윗꼬리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아랫꼬리를 달았거든요. 그러면 이 몸통과 아랫꼬리만큼 누군가는 이만큼 사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날 수급이 다 빠졌다면은 개인 투자자들밖에 남지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밖에 남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거래 없이 계속 줄줄줄줄줄줄줄줄줄 거래 없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근데 지금 그런 현상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지금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라는 거는 한 번 정도는 여기서 거래가 더 터질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 거래 터질 때 우상향 한다면 그때가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사서 이런 자리에서 털고 나올 수 있는 절호의 눌림목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오늘 SBB테크 그리고 좀 협동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요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뭐 T 로보틱스 그다음에 뭐 사이맥스 그다음에 PJ전자 현대무벡스 이런 종목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 등락률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같은 시장에도 흐름이 이 정도 유지해줬다라는 이야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뭐라 그럴까 시장의 기대 심리를 조금씩 먹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SBB테크까지 만나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분들은 어떤 기대와 우려를 갖고 있는지 이번에도 시크릿 주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현재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의 생생한 관심사와 궁금증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HD 현대인프라코 종목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 의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해야 하나, 오르지 못한다고 해야 하나, 아우 답답해라고 올라와 주셨는데요. 네, 주가 흐름이 부진해서 답답하다라는 의견 올라와 있습니다. 리포트 단기 실점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이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지만 러우 전쟁 휴전 가능성에 따라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의 리포트 나와 있고요. LA 산불 재건도 그렇고 이제 미국 SOC 수요도 무시 못할 텐데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LA 산불로 인해서 인프라 복구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에 대해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이어서 다른 의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중국 판매량 좋았다는데 경기 부양책 덕 좀 보겠죠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난해 4분기 중국 시장에서 이 굴착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 8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올라와 있고요. 트왕 등이 엎여서 방산, 우크라 재건 모두 수혜라고 올라와 있고요. 기관은 뭐 하는 거냐, 대체 얼마에 매수했길래 계속 팔기만 하는겨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네,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다른 의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분석, 우상향 주기지만 저항 라인이 너무 많이 겹쳐 있어 뚫고 올라가기가 힘에 붙여 보입니다. 라면서 차트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상승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호재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매니저님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SBB테크 종목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9만 원 넘던 게 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갭상승 한 번이 무슨 대수냐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네, 2년 전에 9만 5천 원대였던 주가가 지난해 8월에 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죠. 올해 급등하면서 2만 원 선을 회복했지만 아직 아쉽다라는 의견 올라와 있고요. 감속기 대장주, 협동 로봇, 물류 로봇 뭐든지 감속기는 필수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SBB테크는 국내 최초로 이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죠. 이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핏 언제 나오냐, 레인보도 데려갔으니 올해는 꼭 나올 거지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핏의 감속기를 납품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보핏 출시와 함께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의견들도 살펴볼게요. 무증이라고 해서 유동성 좀 늘려라. 구석 600만 주가 뭐냐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상장 주식 수가 부족해서 거래량이 적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고요. 증설을 하면 뭐하냐? 계속 적자인데 제발 수주 좀 해라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공장을 증설했지만 2022년 상장 이후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죠. 이에 대한 부분 지적해 주셨고요. 하모닉 감속기 나름 방산에도 납품하는데 좀 더 빗봤으면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 활용하고 있지만 이 주가 흐름이 아쉽다라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의견도 열어볼게요.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신저가 찍고 반등했던 주가로 돌아왔는데 기간 외인 다 빠지는 중에도 저점은 잘 지지해주는 중이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해 8월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지만 올해는 2만 원대의 안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사이트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는데 두 종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 최근에 반짝 좀 올라갈 만한 이유들도 있고 기대감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올라갈 때 좀 물량 저항들에 부딪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이 중요하고 또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HD 현대 인프라코어 일단 오늘장이 7,300원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가격 전략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가격 전략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윤화핑 요술봉 얘기가 많아가지고 자 일단 뭐 HD 현대 인프라 여러분들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할 말이 없죠. 자, 지금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단에서 지지저항 라인이 가장 강했던 구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간인데 이 구간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가 터져야만 돌파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는 8,3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12월 초에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이때 증시가 150조가 빠졌는데 자, 이때보다도 더 아래 저점이 있습니다. 10월 29일 6,270원 저점이 있는데 자, 손절가는 조금 더 러프하게 봐가지고 6,3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인데 거래량만 어느 정도 터져준다고 하면은 저는 다시 한번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는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7,300원 마감이 됐는데 목표가는 8,300원까지, 손절가는 6,300원. 좀 기억하기 쉽게 잡아주셨네요. 채팅방 보니까 우리 류일 매니저님 관련된 얘기도 많은데 왜 그런 거는 언급 안 하십니까? 잘 읽어보세요. 그 무슨 뭐 요술봉으로 사진을 터치해달라 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술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건이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주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 아니어도 재건주는 꼭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편입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선방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류일 매니저님이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는지 보자. 픽 좋다. 여러 가지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많이 봐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팬도 많으니까요. 그럼요. 예.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SBB테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23,750원. 오늘 8%대 상승을 했거든요. 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한다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차 목표가는요. 제가 28,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그럼 28,000원이면 앞전에 이 부분은 27,000원을 넘어서는데 왜 굳이 그 자리에서 팔아야 되느냐라고 예. 설명을 의문을 가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요게 지금 제가 지금 가장 28,000원의 포인트를 둔 관점이고요. 예. 28,000원은 1차 목표가입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가에 오면 한 절반 정도 좀 털어낸다라는 관점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2차 목표가는 1차 목표가 도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 라인은 지금 19,000 라인은 네. 19,500원입니다. 지금 19,500원의 자리를 잡을 건데요. 잠시만요. 요거 손절가 잠시만요. 지금 차트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제시해 드리는 가격은 19,500원입니다. 19,500원 자리면 한 요 정도 자리 될 거예요. 요 정도 자리 될 건데 이 19,500원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지금 그 하단이 15,000원 정도가 보입니다. 그럼 15,000원에서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손절 라인은 좀 잘 지키자. 19,500원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주주 저기 어디요? 조모토론방인가요? 거기 보니까 뭐 6만 원짜리가 갭상승 지금 9만 원짜리가 갭상승 한번 하고 이 모양이 뭐 계속 왜 움직이지 대수냐. 않냐, 대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아마 그분은 그 꼭대기에 사가지고 아직 고생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 자체를 바꾸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주가 흐름이 여기서 더 이상 하방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힘의 응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분도 좀 만약에 진짜 8만 원, 9만 원에 몰려 계신 분이 있다면은 저는 지금 조금 추가 매수에서 평균 매수가 낮출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는 28,000원이고요. 손절가는 올해 이제 시작할 때 갭이 떴던 부분이 있죠. 그 부분 중간입니다. 그래서 19,500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